워렌 버핏은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미국의 주식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트의 절반을 비우셨어요. 이 부분이 과연 정치에 대한 판단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중요한 변수가 바뀌는 부분,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담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장담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돈복 투자라는 코너고요.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적시성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코너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제 소개 영상을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최근 너무나 시장이 지금 어렵고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전 세계 투자의 그 지표가 되겠죠. S&P 500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이러한 변동성의 이유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요소를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월 2일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시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1년 지난 차트를 보시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실 텐데요. 최근에 급락세가 아주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 급락세가 가파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 기존 4월 달에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지만 그 부분들을 다 넘어서고 굉장히 강한 랠리를 7월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7월에 들어와서 조정을 받는 모양이 지난 4월 달과 그렇게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모양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기존의 4월에서 7월까지 시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세를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고요. 기존보다는 좀 레벨이 높다. 시장은 항상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판단은 잘 안 되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신중한 그러한 생각으로 시장을 좀 옆으로 가는 모양 정도로 그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비관론은 사실 지난 4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이 분명히 시장에는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최근에 발생한 조정을 보면서는 결국은 또 이러네.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그 이익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정부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금리 인하폭에 대한 또 너무 넓은 그러한 추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또 이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생각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생각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끝난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먼저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의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어떠한 현상이 해석할 때는 그 현상을 제대로 질문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질문 속에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초점에 맞지 않는 잘못된 질문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답이 나오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거나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다시 오를 수 있나 아니면 끝난 건가 둘 다 제 생각에는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지금 두 시점의 상황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오르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4월과 7월은 굉장히 저는 그 다른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지표상에서 보시면 지금 4월 달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 과정에서 채권도 금리가 같이 올랐습니다. 지금 밑에 차트는 미국 채권의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와 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하락한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상태에서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자 이 하락하는 채권 금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은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경제적인 현상이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금리와 상관관계도 일정 부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7월 달부터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다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스스로한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도 잘못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이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절대 맞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 스스로도 사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 이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복잡계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참 지난 3년 동안에 좀 많이 외로움을 많이 잊은 것 같아요. 많이들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제가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구조와 투자의 구조가 많이 바뀐 부분들을 이제는 좀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참고해 주시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전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7월이 되기 전 올해 초, 연초 2024년이 시작된 이때는 시장 좋았죠. 시장 좋았고 금리가 사실 오르고 있어도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빅텍은 완전 자산이었잖아요. 안 좋을 때는 안전하고 좋을 때는 더 좋고 뭐 이보다 금상첨화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뭐 딴 거 별로 볼 거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그냥 쭉 가는,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 대비 다른 나라 시장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약했던 뭐 그런 상대적인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세상을 이끈 것은 AI를 잘하는 빅텍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리의 움직임이라는 경제적인 현상의 가장 비중이 높은 활동의 움직임도 시장은 별로 상관 안 했던 거예요. 왜냐? 과학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회사들이 미국의 빅텍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던 상황이 4월 달에 이 지금 보시면 항상 시장의 가격들은 일정 부분의 밴드를 하락해서 깨고 내려가거나 일정 부분의 밴드를 깨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상당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현상이나 다른 이유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트렌드를 깨고 어떠한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트렌드를 깨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시장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갖고 있던 상황에서 올해 많이 톤 다운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현상이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보시다시피 15%에서 55%라는 제가 생각하는 비중처럼 올라왔을 겁니다. 이 비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중을 적어놓은 것일 뿐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경제적인 현상이라면 채권의 금리와 연동된 부분이 중요했고, 다시 그 부분이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7월 달은 지금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보시다시피 금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폭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요. 그 상태에서 트럼프의 피격이 7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참 사진이 아주 멋진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마 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그러한 사진이 남게 됐는데, 그때 근처를 시점으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말 쪽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말 쪽에 있었던 사건이 딱 사진을 보면서 11월 달에 선거가 7월 13일인 오늘 실질적으로는 자산시장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겠구나. 트럼프의 승리라고 생각하겠구나라고 주말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의 사건의 비중은 올라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기존에 저는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1월부터 올해 초 이 시점부터 지금 6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저는 이 부분의 사이클이 인위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개입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수단을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면서 시장의 유동성과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러한 인위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끝나게 되는 10월 초에 되면 민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에서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공화당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손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지속 가능성이 약해지거나 일정 기간의 휴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당겨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주말의 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1월에 사건이 시점이 당겨진 만큼 시장은 그 부분을 월요일 날 굉장히 급격하게 반영했습니다. 러셀 2000의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거의 1년 동안에 뒤쳐졌던 폭을 대부분 많이 따라잡았는데, 이때 러셀 2000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선호해온 그의 정책적 선호도에 의한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한 부분이 많이 컸고, 기존에 많이 빅텍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많이 들고 있는 오버웨이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중소형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매매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일반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 흐름을 잘 활용하려는 분들은 이제는 빅텍보다 러셀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7월 17일인 시장은 색깔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의 하락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에서는 저희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유가 없이 시장이 하락할 때, 혹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보다 굉장히 크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사실은 며칠 전에도 좀 있었어요. 이러한 음봉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은 쉽게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음봉이 굉장히 풀면서 보시면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매매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7월 13일 이전에는 저는 일정 부분의 빅텍에 대한 오버웨이트를 일정 부분의 순환매 형태로 다른 중소형주로 혹은 금융주로 선호도를 옮기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는구나. 그건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로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7월 17일의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트럼프는 며칠 동안에 굉장히 저는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그러한 그 행사에서 저는 공화당 후보 지명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 당선자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지목을 했는데 이 부통령의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하시고 아주 뛰어나신 젊은 분이시지만 이 분의 그 지지층은 트럼프의 지지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를 추가적으로 얻는 데는 별로가 아니라 사실 거의 안 쓴 그러한 그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당선이 된 다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을 고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건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페드를 향해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항상 선호하던 트럼프가 왜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파월을 겁박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에서 저렇게 부통령까지 고를 사람이면 금융시장이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좋은 게 저 사람한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됐으면 자기가 뭔가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에는 주식시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 현재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빠진 거나 조정을 받으면 그 상태에서 더 올릴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나겠죠.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너무도 잘하는 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같은 날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는 아직 바이든이 사퇴를 하기 전이잖아요, 후보로서. 그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정책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그날 주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움직임이 오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오후부터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 강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뭔가의 정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시장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이건 둘 다 시장이 그렇게 좋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7월까지는 굉장히 민주당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시장은 기대하면서 주가를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있다. 우리 믿을 때가 있다. 우리 큰형님이 도와준다. 이때 해야지 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빌 언덕이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저 둘끼리 싸움하면서 애매해져? 그럼 나는 어디에 기대지? 라는 생각에 대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핵심 질문은 뭐였냐면 시장이 4월 달에 고점을 넘을 때는 시장에서 고점을 넘을 만한 논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정치의 비중이 높지 않았고 경제의 비중으로 해석을 하면 됐었고 그 해석을 할 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그 금리의 움직임대로 반영돼서 움직였었고 AI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 연초나 작년 말에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그러한 시장의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회사들이 그것보다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서프라이즈를 한두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분기에도 이어지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그러면 누가 더 사주니? 라는 부분에 있어서 MMF에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위험자산으로 넘어오겠지. 아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옆에 사람들이 계속 돈 버는데 누가 배 아파서 그걸 가만히 있어.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는 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도적인 상승의 가능성, 의도성에 기댄 상승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과연 고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논리가 이번에 지금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시 제 스스로에게 해보는데 저한테는 그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속적이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플러스 값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빅텍의 놀라운 실적이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는 다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제 YOY 크로스는 떨어진다. 빅텍이 너무나 놀라운 실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들도 더 뛰어넘는다라는 부분을 2번이나 사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3이라는 숫자를 좀 의미 있게 생각해요. 우리 동화에서도 보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을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행동을 진부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나 무감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치 약간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3번 하는 뭔가의 사람들을 위험에 둔감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일정 부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당선자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바이든이 사퇴를 한다 안 한다 뭐 해리스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은 현재는 됐지만 그 과정상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관련된 실업과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지게 됐는데 뭐 당시에는 제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여러분들과 전후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회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그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이러한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빅텍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를 나오는데 몇 개에 대한 회사에서는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아주 굉장히 강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을 벗어나서 흑인과 관련된 부분, 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통령도 이제 지금 백인 남성을 고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은 지지층이 겹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영역을 다변화하면서 넓히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공화당이 선거는 끝났다라고 했던 생각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가 이제는 다시 진행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엔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캐리 투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역방향으로 걸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캐리 투자는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캐리 투자는 지난 초저금리, 이 초저금리라는 것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 이전부터 구조화되어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캐리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거의 필두가 엔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은 N 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익숙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맞고요. 이 부분에서의 트레이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맞는 지적이시고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부분 외에도 캐리 트레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금리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통화, 다른 상품, 이종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 동종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 등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금리가 초저금리로 갔던 상황, 그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만기별로 다르게, 상품별로 다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 수 없게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실제 운영하는 매니저들도 사실 이게 알고리즘 차원으로 해서 돼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형성이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아마도 모델에 넣어놓은 예측값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서 위험 관리나 불확실성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 이런 데까지 왔으면 일단 이러한 포지션들은 포지션의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 포지션을 없애야 되는 그러한 노출이 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같이 엇물리면서 파생 시장에서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것들이 최근의 변동성을 더 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뭐 주식 위험 자산을 안 하면 뭐 위험 자산을 아예 영영 하지 않는 게 낫지, 위험 자산을 그게 적합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시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 자체가 그러한 포지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들의 폭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폭을 활용하겠다라는 접근을 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곱 배 정도 어려운 일이에요. 상승장에서 버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었잖아요. 그럼 상승장에서도 어려운데 하락장에서 돈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돈을 번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적합한 질문을 찾아서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 폭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장이 다시 고점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다시 고점을 넘을 수 있는 논리와 그 논리를 따르는 자금의 움직임이 다시 발생을 해야 이 부분이 다시 고점을 넘을 수 있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는 누구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의 장점은 개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장점은 어려울 때 안 할 수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항상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하고 있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과 정보에선 뛰어난 거예요. 아니 24시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하루에 2시간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안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가진 힘입니다. 저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됐는데 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데서는 저도 그 점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가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가격을 봐야지 가격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설명드렸던 복잡계 구조에서는 그 임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임계치를 맞추는 것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많은 예를 드는 게 이 모래성 구조인데 계속 쌓이다가 갑자기 어느 한 모래를 땅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무너지는 건데 그 무너지는 것이 그 모래 때문에 원인보다는 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축적된 과정에서 나타난 그 적분값에 의한 부분의 영향이 떨어지는 미분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구조에 대한 부분들과 이 두 구조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 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트레이드로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개인 투자자가 과연 하는 게 적합한 행동일까요? 지금 워런 버핏 회장님도 애플 주식을 절반으로 팔았다는 게 뉴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포지션들을 다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 세계의 가장 구루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부분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그것보다도 투자에서 과욕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전적으로는
확률이 작은 상황이 쭉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사이에서 비싸진 밸류에이션에서도 조심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요. 이 커진 상태에서 사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회차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듯이 이 구조에 대한 부분, 이 사건이 발생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사이클적으로 경기의 침체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낮아진 것 때문에만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더 익혀가는 것들이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2, 3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가 들어간 멘트였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주식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트의 절반을 비우셨어요. 이 부분이 과연 정치에 대한 판단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중요한 변수가 바뀌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들은 제가 장담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장담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와 과학은 앞으로 계속 강하게 길게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투자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익혀서 그 부분을 투자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돈복 투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저희 전후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O2라고 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사기도 하고 오종태의 투자병법의 O2라는 약어이기도 한데요. 저 O2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강의를 저희 팀과 함께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대댓글 그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지혜와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잘 담아서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고 더 성숙하고 실력도 쌓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함께 만들어 가시죠. 오늘 회차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